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화 보문사 청풍루 상량식에서 기도와 명상의 공덕을 설하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작품들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3 로마 한국 주간에 선보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자매결연 군부대를 찾아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온정 가득한 이른바 엄마표 밥상이 장병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깊어진 가을 전국의 천년 고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불의 화엄사의 가을을 영상 뉴스로 담았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이 올 연말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화 보문사에서 기도와 명상의 공덕을 설하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관음 기도도량에서 펼쳐진 보문사 청풍루 상량 의식과 108배 수행에 함께한 진우 스님의 행보를 이del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 강화도 보문사.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수행처여서 전국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신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불교문화 전시관인 청풍루가 완공을 앞두고 상량법회를 열었습니다. 보문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한 휴식처 청풍루를 짓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청풍루 상량의식에 동참하기 위해 보문사를 찾았습니다. 경내 나안전에서 날마다 이어가고 있는 108배 정진을 한 뒤 청풍루로 이동해 대들보의 상량문을 쓰며 무탈한 공사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진 법문에선 기도 정진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성으로 기도하면 그만큼의 공덕으로 돌아온다며 기도를 할 때 내 안의 욕심과 화를 줄여야 공덕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안에 욕심을 줄이고 성질을 화내는 것을 줄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자꾸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에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진우 스님은 마음속 괴로움을 줄여나가기 위해 참선 명상을 실천해 볼 것도 불자들에게 권했습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생각을 비우는 명상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선하라고 하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요즘 말로 이제 명상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루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명상을 해야 돼요. 예. 그 이제 물론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게 다 참선이야. 지상 2층의 누각구조인 보문사 청풍루는 올해 말 완공돼 기도 성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연등회 작품들이 2023 로마 한국주간에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스님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의 우주 연등회 전시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K문화의 원리로 평가받는 연등회를 이탈리아 최초로 소개한 자리로 국보 제10호 실상사 백장암 석등과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를 융합한 콜로세움 장엄등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스님은 연등회가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국제적 페스티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이탈리아 대사관 최종호 공사는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정신과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의 라오스 지부 방문에 보현선언 신도들이 함께해 나눔의 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불자인 동남아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스님들이 새벽 탁발에 나선 현장에서 보시행을 펼쳤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라오스 불교 성지를 순례 중인 수원 보현선언 신도들이 나란히 앉아 준비한 공약물을 점검합니다. 공약물로 돈하고요, 과자하고 찹쌀밥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엄청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환희침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눔과 기부로 시작한 하루는 뿌듯하기만 합니다. 이런 기회가 사실 평생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준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늦잠이라던가 이런 어려움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사원 옆으로 스님들의 긴 줄이 늘어서고 진기한 행렬은 어느새 골목 곳곳을 장엄합니다. I think it's really impressive. If I'm not Buddhist, but you feel something in your heart because they come and they pray for us all the day and all the world. So it's really interesting. 라오스 스님들의 탁발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주변 불교 국가 신도들도 함께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정성을 담은 밥과 간식 등이 항아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공약물이 순식간에 동이 났지만 보시를 실천했다는 감격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이렇게 공양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진짜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가서도 이게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가 다니는 사찰에서 이런 경험담을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라오스 유명 관광지인 루앙프라방의 한 사원, 보현선언 회주이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의 축원문에 맞춰 신도들이 기도를 하며 남방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가르침을 되새긴 보현선언 신도들에게 있어 공양하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대사회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제7보병여단을 찾아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집밥이 그리웠을 장병들에게 온정 가득한 이른바 엄마표 밥상을 안겼습니다. 가족 분위기의 색다른 군부대 위문 현장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제7보병여단 취사장이 아침부터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건 취사병이 아닌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왔는데 이거 왜 해? 우리가 나을 거니까 하지 마요. 오늘의 메뉴는 장병들의 체력을 보강시켜줄 삼겹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큰 솥에서 지글지글 구워내고 찰떡 궁합인 깻잎부터 각종 채소까지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직접 김장도 담가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기에 300인분을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금세 보람으로 바뀝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도 좀 따뜻하게 저희가 봉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군 복무 엄마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병들의 점심시간,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판 위에 한가득 담아줍니다. 많이 드세요. 또 오세요. 드시고. 온정이 듬뿍 담긴 음식은 엄마가 해준 맛 그대로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장병들이 몰리면서 여단장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사실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엄마들의 마음이
장병들에게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 덕분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좋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5월 자매 결혼으로 제7 보병여단과 인연을 맺은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는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스킨 로션 세트와 직접 구운 쿠키를 장병들에게 전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기원했습니다. 엄마 밥이 그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병사들을 직접 음식도 해주고 또 가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한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가 전한 엄마의 마음이 장병들 마음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석훈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청담 스님 열반 52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모교 경상국립대학교 청담사상연구소가 교내 칠암 캠퍼스 아트홀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진주권역 종교인들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마련된 세미나에서 동국대 이성수 박사는 논문 발표를 통해 제2독립운동을 주도한 민호 스님, 친일 승려를 징벌했던 문성 스님, 진주지역 시민교육운동을 했던 종천 스님,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청담 스님의 활동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이 박사는 청담 스님을 비롯해 항일운동 사실이 분명하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스님들에 대한 서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우리 모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신 청담 조사의 뜻을 새기고자 진주권역 종교인들의 항일운동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성속과 종교의 벽을 넘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건 진주권역 종교인들의 항일운동 정신을 조명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4회 서울 시니어 연극제에서 연극 헐헐 간다를 공연한 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문화예술단 극단 아리아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어제 서울 대학로 종로 마루홀에서 대상 극단 아리아리를 비롯해 최우수상의 지하철 두더지를 공연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대학로회 등을 시상하며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특히나 울산서, 부산서 이렇게 오셔서 상금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참여하고 함께 해준다는 의의에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올해 서울 시니어 연극제 주제는 청춘의 바다로 모두 10개 극단이 무대에 올라 매회 전석이 매진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층 깊어진 가을, 전국의 천년 고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며 한층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지리산 골짜기 구례화엄산은 그 모습만으로도 불자와 탐방객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엄사의 풍경을 영상 뉴스로 담았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송영근 이사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지도 벌써 한 3년 되셨죠? 네, 3년 다 돼갑니다. 3년 다 돼가시고. 네. 자, 국립공원공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압니다. 등산객들도 네. 항상 그 산에 가서 여기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알거든요. 네. 하지만 창립 36년이 된 이 국립공원공단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올해 지정된 팔공산을 포함해서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물종의 41%, 또 멸종위기 종의 68%가 서식하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자 연간 4,300명이 찾는 우리나라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 저를 비롯한 3,500명의 임직원이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특히 자연 생태계 보고인 우리 국립공원 주변 환경을 아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자, 대구 경북의 명산이죠. 팔공산. 네. 국립공원이 지금 이제 대구시가 관리하다가 네.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국립공원이 관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갓바위라든지 동화사, 은혜사, 네. 굉장히 그 사찰도 아주 명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이 국립공원이 이제 관리해야 된다. 네. 근데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거죠. 팔공산 국립공원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팔공산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진산입니다. 사찰과 지역 주민 등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립공원으로 성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팔공산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나누어 관리했으나 올 12월 31일부터는 국립공원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공단의 공원관리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생태, 경관, 문화자원을 더욱 소중하게 보존하고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기대하는 부분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생태도 보존하고 또 이 불교 문화 유산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팔공산 국립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불교 문화와 역사의 중추적 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팔공산의 특성을 살려 불교 문화유산을 특화한 문화유산지구 스토리텔링 시범 사업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생태 자원을 접목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스님들이 걷던 옛길을 복원하여 생태, 문화, 유산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팔공산이 사유지 비율이 높은 편이고 또 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마을도 7곳이나 되기 때문에 이 국립공원 전환되면은 거기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사유지가 약 53%로 기존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마을지구 7개에 66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단에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속안한 이용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 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유지 매수와 훼손 지역을 복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사찰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립공원 내 사찰가 스님들은 오랫동안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환경이라든지 문화재 등을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지구를 확대해 가지고 정비해서 어떤 그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좀 더 어떤 제도적 정비 속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좀 하고 계신데 불교와 관련된 주요 어떤 뭐 협력 사업이 있습니까? 그럼?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는 전체 354개 사찰 중 230개 사찰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유산 지구 내에 석축 정비, 또 낙석 방지막 설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쉼터, 전망대 등 이용 편의 시설 등을 지난 10년간 255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찰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찰림을 대상으로 병충해 예찰과 방제, 위험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또 사찰의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한 공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불교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혹시 공단이 앞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기획이 있습니까? 사업이나? 우리 공단에서 불교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은 공원보호 협약 시범 사업과 또 사찰의 공익적 가치 홍보 사업입니다. 먼저 공원보호 협약은 국립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 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신규 예산을 반영하여 사찰림 내 해손지 복원과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공익적 가치 홍보를 위해서 사찰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 가치 정진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 6월이었죠. 이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을 찾는 이들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이제 징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뭐 논란도 있었고 이제는 감면 폐지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이제 책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이게 아주 오래된 현안이었는데 국립공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찰의 역할이나 책임 또 앞으로 국립공원 공단과 사찰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난 6월 문화재 관람료 감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도 시행을 대부분 찬성하였고 또 국립공원 탐방 만족도가 82%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가 감면된 사찰이 위치한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약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방객 수 증가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나가면서 앞서 언급한 문화유산 지구 정비 사업과 공원보호 협약 시범 사업 등을 불교계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군요. 예. 지금까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